게임 중독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실패했어? 사실 끊는 것이 아니라 리셋하는 것이었어. 30일이면 돼. 게임을 끊겠다고 마음먹은 첫날, 네 뇌에서는 비명이 터져. 도파민이 뚝 끊기니까 뇌가 미친 듯이 다시 해 라고 신호를 보내거든. 근데 3일만 버티면 그 신호가 줄어들기 시작해. 7일이면 확 달라지고 30일이면 뇌가 완전히 리셋돼. 오늘 그 30일의 타임라인을 전부 보여줄게. 근데 왜 맨날 실패할까? 게임 끊겠다고 결심한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번엔 진짜다 하고 삭제하고 며칠 버티다가 다시 깔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화가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근데 이거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게임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이해가 돼. 게임을 켜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확 나와. 이걸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아니거든. 도파민은 기대감 호르몬이야.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올 것 같은 느낌. 게임에서 한 판 이기면 다음 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근거림. 그게 도파민이야. 문제는 게임이 이 도파민을 너무 쉽게 준다는 거야.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보상이 와. 공부는 몇 달을 해야 성적이 오르고 운동은 몇 주를 뛰어야 몸이 바뀌잖아. 근데 게임은 10초면 돼. 그래서 뇌가 거기에 길들어 버리는 거지. 여기서 세 가지 부작용이 시작돼. 첫 번째, 처음엔 한 판이면 만족했어. 이기든 지든 재밌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5판을 해도 부족하고 10판을 해도 그때 그 짜릿함이 안 와. 같은 양으로는 안 되니까 점점 더 많이 해야 해. 약 하나로 들던 게 2개 먹어야 드는 거랑 같은 원리야. 두 번째, 안 하면 온몸이 난리가 나. 짜증이 막 올라오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담배 끊는 사람이 막 답답해하는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게임을 안 하는데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거야. 세 번째, 안 해도 되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생각이 나. 수업 중에도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게임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왜 이렇게 되냐면 네 뇌 안에 시소가 하나 있어.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이 내려가는 균형 시스템이야. 도파민이 확 올라가면 뇌가 너무 올라갔다 하고 반대편에 억제 물질을 쏟아내.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더 가라앉아. 허무하고 공허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러면 그 가라앉은 기분을 다시 올리려고 또 게임을 켜게 돼. 그리고 이번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해질 수 있냐면 실제로 게임하려고 CCTV를 피해 다닌 사람이 있어. 심지어 2층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어. 그냥 게임 한 판 하려고. 본인도 이상하다는 걸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네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네 뇌가 물리적으로 더 해 라고 명령하는 구조인 거야. 의지력 하나로 이기려는 건 애초에 불공평한 싸움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망가진 뇌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게임을 끊으면 네 뇌에서 며칠 동안 뭐가 일어나는지 날짜별로 다 보여줄게. 첫날이 가장 지옥이야. 기대감 호르몬이 뚝 끊기니까 뇌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거든. 짜증이 확 올라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밤에 잠도 안 와. 손이 자꾸 마우스 쪽으로 가. 몸이 기억하니까. 다이어트 첫날 야식 참는 거 있잖아. 그거의 10배야. 야식은 1시간만 참으면 잠드는데 게임은 하루 종일 뇌가 한 판만 하면 돼 라고 속삭여. 여기서 80%가 포기한다. 근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져. 아, 지금 내 뇌가 난리치는 거지.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원래 다 이래 라고 알고 있으면 3일을 버틸 확률이 올라가거든. 3일을 넘기면 뇌가 좀 조용해져. 짜증이나 불안 같은 게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근데 뇌가 아직 확신이 없어. 얘가 진짜로 안 하는 건가? 잠깐 쉬는 건가? 이걸 확인하는 중이야. 그래서 이 시기에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갑자기 게임 꿈을 꿔. 진짜로. 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면 허탈하고 뇌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해 라고 유혹하는 거지. 여기서 버티면 7일차에 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7일쯤 지나면 뇌가 드디어 방향을 바꿔. 기대감 호르몬을 게임에서만 뽑아내던 뇌가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산책하면 바람이 느껴지고 밥이 맛있어지고 친구랑 대화하는 게 조금씩 재미있어져. 실제로 디지털 디톡스를 한 가정 사례가 있는데 7시 반 이후 핸드폰 반납하고 9시 반에 취침하는 규칙을 만들었더니 아이가 운동을 시작하고 지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가 회복됐어. 흑백이었던 세상에 색이 돌아오는 느낌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뇌가 게임 없이도 기대감 호르몬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다시 배우는 거거든. 새로운 습관이 뇌에 각인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는데 초기 전환은 2주면 시작돼. 그리고 이 시기에 운동을 하면 효과가 확 커져.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제 같은 물질이 있거든. 6분만 격렬하게 운동해도 이게 5배나 늘어나.
뇌가 리셋되는 걸 운동이 가속시키는 거야. 2주로 넘기면 이제 내리막길이야. 스탠포드 중독의학 전문가 애나 램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 30일이면 기대감 호르몬 시스템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임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야. 근데 생각이 나도 안 해도 되겠다가 돼.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그래 그런 게 있었지 정도가 되는 거야. 10년 넘게 게임 중독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1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와, 어쩌면 끊을 수도 있겠다. 그 사람도 이 30일을 버텨낸 거야. 참고로 청소년이 이 과정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왜냐면 성인 중에 기대감 호르몬에 과의존하는 비율이 22.4%인데 청소년은 42.6%나 돼. 숫자만 보면 청소년이 더 위험한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뇌가 아직 유연하다는 뜻이기도 해. 한번 방향을 잡으면 성인보다 빨리 적응하거든. 30일, 딱 한 달이야. 방학 한 번이면 돼. 그런데 이 30일을 버티려면 그냥 참기만 하면 될까? 아니야. 핵심은 따로 있어.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30일 버티면 뇌가 바뀐다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버텨? 전략 3가지를 알려줄 건데 3번째 전략이 가장 중요해. 이걸 모르면 나머지 2개를 해도 다시 빠져. 끝까지 들어. 첫 번째, 환경을 바꿔라. 솔직히 말할게. 의지로 안 돼. 그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야. 다이어트 하는데 냉장고에 과자를 가득 채워놓으면 안 되잖아. 게임도 똑같아.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선이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해. 게임 삭제, 계정 잠금,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기. 이런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걸 본인 손으로 해야 해. 부모님이 강제로 삭제하면 오히려 반발심만 커져. 내가 선택해서 지우는 것과 누가 뺏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 내가 지워야 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게임 삭제하면 친구들이랑 못 노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친구들이랑 게임 없이도 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게 진짜 테스트야. 게임 빼면 할 말이 없는 사이라면 그건 좀 돌아봐야 할 관계일 수도 있어. 두 번째, 좋은 도파민으로 갈아타라. 뇌는 도파민이 0이면 못 살아. 게임을 뺐으면 그 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해. 안 그러면 뇌가 다시 게임을 찾아가. 근데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야. 장벽이 좀 높은 활동이 좋아. 운동, 악기, 이런 거.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도파민이 천천히 나오거든. 뇌가 다시 정상적인 보상 시스템에 적응하게 돼. 특히 운동은 진짜 효과가 좋아. 운동하면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제 같은 물질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이 나와. 게임으로 망가진 뇌가 회복되는 속도가 확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독서에 빠질 사람이 게임에 빠졌겠습니까? 이 말이 맞아. 게임에 빠진 사람은 몰입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몰입 성향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 방향만 바꾸면 돼. 실제로 게임 중독이었던 사람이 바두고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1년 수강생을 이겨버렸어. 드럼을 배워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몰입할 대상만 바꿔주면 돼. 세 번째, 진짜 결핍을 채워라. 이게 핵심이야. 게임이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대부분은 게임이 뭔가를 채워주고 있어. 성취감이 없는 사람은 게임에서 랭크를 올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길드에서 인정받아. 현실에서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은 게임 안에서 통제감을 느껴. 게임이 채워주는 게 뭔지 모르면 게임을 끊어도 또 다른 중독으로 넘어갈 뿐이야. 캠프에 온 한 아이가 있었어. 겉으로 보면 그냥 게임만 하는 아이였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그 아이 말이 조용히 있겠다 싶어서 그냥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그 아이한테는 유일한 도피처였던 거야. 이 아이한테 게임 끊어만 하면 뭐가 달라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 진짜 문제는 게임이 아니라 그 아이가 현실에서 채우지 못한 안정감이었으니까. 너도 한번 생각해봐. 게임이 나한테 뭘 주고 있었는지. 그걸 현실에서 채울 방법을 찾는 게 진짜 답이야. 정리하면 이거야. 게임 중독은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 뇌가 구조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도파민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인 거지.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 30일이면 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핵심은 3가지야. 환경을 바꾸고, 좋은 도파민으로 갈아타고, 게임이 채워주던 진짜 결핍을 현실에서 채우는 것. 이 3개가 한 세트야. 하나만 빠져도 다시 돌아가. 오늘이 1일차가 될 수 있어. 30일 뒤에 달라진 네 뇌를 상상해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바꾸고 싶다는 뜻이잖아. 그 마음이면 충분해.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 중독 시리즈도 보고 싶으면 구독 눌러줘. 다음엔 도박 중독 편으로 돌아올게.